네, 어서 오세요. 오는 2월 22일 일요일에 4시에 광화문 교보문고 지하 1층 배움이라는 공간이 있다네요. 거기서 출판사가 자유파시즘 북 콘서트를 열어줍니다. 기왕 뭐 고맙게 마련해준 자리니까 뭐 일요일에 뭐 산책이라도 나오시면 뭐 한번 들러보세요. 저도 오래 있지는 못해서 4시부터 한 1시간 정도밖에 있지 못합니다. 뭐 오실 분은 오셔서 뭐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재미도 없는 책을 읽었나 그런 사람 좀 보시고 그러십시오. 예. 오늘은 말이에요. 뭐 한국의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영국과 미국 그 페미니즘의 못된 점만 골라가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는 내용인데요.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면 그 찾기 어려운 그 극단적인 남성 적대, 또 가족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또 뭐 물질주의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환상이 있고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 탈객관화 현상, 억지 부리는 거, 이게 모두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의 특징인데 한국 페미니즘에서만 유독 이런 특성이 강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판단 좀 해보시라 영상을 올립니다. 급진 페미니즘이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아닙니다. 초기부터 그랬어요. 미국 페미니즘 그 초기 1911년에 엠마 골드만이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좁아 터진 청교도 시각을 가지고 여성으로부터 남성들을 몰아냈다. 그래도 모성은 안 죽여서 다행이다 야. 그런 돌머리들은 아니니까 다행인데 아버지 아닌 남자는 어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여자들은 아이에게는 아빠 엄마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페미니스트의 이 협소한 개념은 현대에 와서 남성과 여성에게 거대한 비극을 낳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금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죠. 그 다른 나라에서는 잘 먹히지 않던 남성 적대 문화가 어째서 영국과 미국에서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었을까? 도대체 앵글로색슨 여성들은 무슨 이유로 페미니즘이라고 말만 하면 무조건 남성을 적대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해왔을까? 이거 프랑스나 스페인 안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 전역이라든가 뭐 하물며 일본에서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다고. 근데 어째서 한국에서 이렇게 심했냐고. 또 영국하고 미국에서 심했던 것처럼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찾기 어려운 페미니스트들의 그 남성 적개심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죠. 진짜 미국과 영국의 남성들이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었나? 엠마 골드만은요 미국 페미니즘을 청교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페미니즘하고 청교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폭력적이고 물질적이고 남성 적대적인 논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아무리 그 포드 재단이 세계화 작업으로 페미니즘을 밀어붙였다 하더라도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남성 적대 문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무척 심했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한테 청교도적 영향이 있었단 말인가? 청교도의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 한국의 장로교 요것 때문인가? 미국식 보수 복음주의가 금욕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결벽증마저도 주장한다고? 유교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죠? 도덕적으로 결벽증을 밀어붙인다고 유교가 청교도도 그래요. 이건 좀 깊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인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요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여성을 되게 존중해 줬죠. 중세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전쟁 벌어지고 올리버 크로멜 이래로 개신교하고 청교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응?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천천히 성모 마리아를 천상의 여왕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죠. 그래서 하느님의 종으로 그냥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순결의 상징으로만 강조했고, 나머지 여자들은 그냥 이불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원죄를 만든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청교도와 개신교도들이. 그래서 여자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뱀이 정보를 줬거든, 여자한테. 그래서 그 정보를 받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정보를 주지 말라는 막연한 편견이 이 청교도 사회에 깊숙하게 박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청교도들은 말 그대로 결벽증이 있어갖고 장식을 싫어하잖아요. 응? 아름답다 싶은 거 다 싫다 이 말이야. 옷도 복잡하게 안 입어. 단순하게 입어야 되고, 건물도 단순하게 짓습니다. 그걸 미덕으로 삼았다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가 여자한테 가혹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 여자한테만 그랬나? 남자한테도 가혹했다고. 이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 국가들은요, 중세시대 그 길드, 경제체제였잖아요. 경제체제로서의 길드하고 정신체제로서 가톨릭이 허용했던 그 자유로운 그 여자들의 직업활동, 직위, 공부, 영향력,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아니면 크게 제한을 했거나. 중세 때 여성들은 말이에요,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었고요. 저술 활동도 활발했고요. 직업 노동 열심히 했고요. 대민 서비스 굉장히 많이 나가죠. 예, 일도 노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민 서비스 업무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런 기회를 다 없앴다고, 이 종교개혁이. 제 개신교 종교개혁은 마을 사람들하고 도시 시민들이 함께 노동하고 또 번 돈을 함께 나누었던 그 길드 체제를 파괴하고 법인 체제를 들여왔죠. 지주들이 땅을 소유하고 독립 법인체나 부르주아 자본가 개인이 수익을 거의 뭐 90% 이상을 받아가는 이 경쟁 체제를 도입을 했다고요. 여기서 청교도가 동시에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함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청교도가 항상 함께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걸 싫어했다고. 침잔하는 걸 좋아했고. 그러니까 성당 나가서 미사 드리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고 혼자 성경 읽고 이런 걸 좋아했다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작은 교회 주말마다 나가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종교개혁은 말이에요, 이 청교도뿐만이 아니라 그 개신교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난 것이 이 경제적인 자본주의도 그때 같이 탄생한다고요.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포용력을 없애버리잖아요, 종교개혁이. 배타성을 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잘라내려 그럽니다, 자꾸. 중세는 자꾸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가톨릭은요, 사람들을 자꾸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신교도들은 자꾸 떨어내려고 그래요. 잘라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또 왜 했을까? 우리 편만 모여라 이거예요. 우리 편만 모여라.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은 잘라서 죽여버리면 돼요. 따라서 이 공적인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라 그래갖고 여성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거는 정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능력은 별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여성들도 뭐 각자 다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억력 좋은 여자, 뭐 아주 손놀림 빠른 여자 있을 거 다 필요 없다 그랬고, 정조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랬어. 이게 또 경제적인 또 선택이었잖아요. 여자가 순결해야 이 파괴되어 버린 그 길드 체제를 대신한 이 법인체 경쟁 사회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응? 딸들이 순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청교도 여성들의 교육은 목표가 세 개밖에 없어요. 요리와 가사를 잘할 것, 기도와 묵상할 것.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는 문자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 하나는 참 잘 시켜줬죠. 또 감정 억제하는 수단, 그걸 배워야 하고. 이게 여성교육의 3대 목표였습니다. 개신교나 청교도 사회가요, 여성들의 공간을 많이 줄여버렸다 그랬는데, 실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19세기 산업혁명 전에 가장 산업이 발전된 영국이라고 해도 80%가 다 농민이었어요. 농민들이 무슨 자아 성취를 해요? 청교도주의 영향이 매우 컸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880년대까지 전체 인구의 80%가 농민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무슨 자아 성취가 있고 무슨 쾌락을 즐기겠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5%도 채 안 되는 그 귀족 계층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놀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권력도 부리고 그랬죠. 프랑스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영국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나 영국에서는 말이에요, 귀족 계층 남성들은 여성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정치적인 입김도 여성들이 되게 셌어요. 하지만 이제 80% 이상을 구성하는 농민들한테는 이런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뭐가 차별이 있고 뭐고 역할이 달랐다 그뿐이지. 15%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의 중산층 남성들이요, 지금 17세기, 18세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었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의사, 변호사 정도였어요. 조선보다는 많네요. 조선은 무조건 그거 봐야 되잖아요. 과거 봐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돼야 되잖아요. 영국에서도요, 공무원을 제외하면 직장 임대, 도시에 직장 임대 하는 게 의사하고 변호사 정도밖에 없었어요. 영국의 상원이나 하원, 17, 18세기 의원들 직장을 좀 보시라고요. 의사, 변호사가 거의 60%가 넘어가요. 그런 겁니다. 그만큼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건설 노가다를 뛴다든가 장사한다든가 그랬던 거지. 어디서 얼마나 자아를 성취한다는 거야, 남자들이. 보통의 여성만큼이나 보통 남자들도 자아 성취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놀자판도 없었고 누구한테 권력을 부릴 만큼 공간도 아예 없었다고. 그런 남자들한테 뭘 그렇게 적대를 했냐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탄압하고, 뭘 탄압할 권력이 없는데. 이게 바로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의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 이 말이에요. 개신교나 청교도의 영향을 짙게 받은 사회에서는요, 남성한테 항상 경건함을 요구했다고. 여자한테만 무슨 기도하고 묵상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한테는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특히 18세기부터는 여자가 굉장히 소중하던 시절이야. 주로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문화가 영국까지 넘어오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오히려 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제약을 더 많이 가했다고. 개신교와 청교도 사회가 여성을 격하했다고, 여성이 활동할 공간을 좀 줄였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불행했느냐?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 각 시대와 각 사회는 여성들이 나름의 행복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갈 다 방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불행하지 안 그래요?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아니야. 서민 여성 웨슬리가 있어요. 수산나 웨슬리. 청교도 출신이었고 아주 가난했죠. 아들이 돈 문제 때문에 2번이나 감옥에 갔었고 또 집이 2번이나 또 불에 타가지고
이 가난해서 한 2년간 아이들을 여러 가정에 뿔뿔이 흩어져서 뿌려놨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여인도 불행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 수잔나 웨슬리의 그 두 아들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창시하잖아요. 메토돌로지 처치를 창시한다고. 이 여성이 청교도 여성들의 대다수의 모습이었어요. 대표적인 모습이는. 이 수잔나 웨슬리가 아들인 그 존 웨슬리한테 보낸 편지를 좀 읽어볼까요? 콘클라베가 교황을 오래 살게 해줄 것 같지 않다? 평신도한테 그래도 성경을 읽히게 하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걸 거부한 거는 참 잘한 거지. 저쪽 프로이센 왕이 말은 많은데 사람이 행동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교황과 얘기할지. 아무튼 너는 말이다. 감각적인 욕구를 버려라. 신앙만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하다. 나머진 다 쓸데없는 거야. 실천 신학을 공부해라. 성직자 후보한테는 가장 좋은 공부잖아. 아빠가 자꾸 엄마랑 생각과 달리 비판학습을 자꾸 하라는데 그따위 거는 곁가지로나 쓸 것이지 그거 쓸 쓸데없는 거 아니냐. 아무튼 아빠하고 엄마는 의견이 그렇게 달라. 아무튼 사소한 거 공부하지 말고 실천 신학이나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가 기도해 줄게. 자, 이 편지를 가만 보면 말이에요. 문맥을 가만 보세요. 청교도 사회의 여성인데요. 교황, 국가, 사회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이 여자가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산층 여성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서민층의 여성이라고. 신학이 뭔지 알았고. 그러니까 웨슬리 아들한테 조언까지 해주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 공간 안에서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살았다고 말해요. 남편한테 대들기까지 하잖아요. 뭘 대들기까지 해. 남편한테 대드는 게 원래 여자들의 일인데. 말 그대로 청교도 그 역사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남편한테 여성들이 복종만 했다면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멀리서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건 자기 눈의 왜곡이죠. 청교도 여성한테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거지 뭐. 글 다 가르쳤는데 뭔 소리야. 자아를 찾지 못하는 거. 뭐 자아가 뭔데 그래서. 자아가 뭔데. 물어보면 자아가 뭔지도 몰라. 현대인들은. 근데 무슨 뭐 중세나 여성들이 자아를 성취를 안 했다는 거야. 직업 전선 다 있었어. 나가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구박도 없었어. 가정과 남편이 청교도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세계였기 때문에 기껏 자기한테 불행이 있다면 웨슬리 부인이 말한 것처럼 부부싸움이다 그뿐이에요. 부부싸움 외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불행이 없다 말이에요. 청교도 여성들은 할 일 다 하고 살았습니다. 청교도 문화를 지닌 그 영국하고 미국 사회가 말이야. 영국은 청교도 문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짙게 남아있다고. 이 교차하는 그 개신교, 일반교와 교차하는 부분이 많다고. 성공이라 그래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는 말이야. 좀 남성이라고 특별 대우한 것도 별로 없어요. 예. 이 청교도 사회가 그랬죠. 아내와 딸을 단속해야지만이 가족의 자산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하늘이라 그랬잖아. 남편은 하늘이라고. 그렇다고 또 아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없어. 남편은 그냥 하늘이야. 그래서 가부장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그랬죠. 하지만 이게 가부장이라는 게 뭡니까? 아내하고 딸, 그리고 친척 여성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잖아요. 책임만 건네받았어요. 그로부터 어떤 행복도 만족도 없는 거지. 무슨 개신교 청교도 남자가 가정에서 웃고 권력을 부려. 가정에서 권력 부린다고 주먹 쓴다고 행복한 거야? 그건 찌질한 놈이지. 세상에 찌질한 놈이지.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불가능한 소리예요. 무슨 아버지한테 권력이 있어. 권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거꾸로 아내하고 딸이 저지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져야 했고, 아내와 딸을 대신해서 선거에 나가면 선거에 나갈 수 있었고, 그뿐이에요. 이렇게 가부장 제도를 좀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는 남성들 스스로 원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와 사회 체제가 변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게, 가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게 청교도 사회였고 개신교 사회였다, 그 말이에요. 남녀는 말이에요, 청교도 사회에서 둘이 만나는 일이 항상 있죠. 하지만 없는 척 해야 돼요. 남녀 유별이었다고, 유별. 이 청교적인 감수성이야. 뭐 로코코 시절에 18세기에 조금 잦아들었지만 19세기에 다시 또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지금도 영국과 미국의 전통이 되어 있어요.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끼리 모이고 이러는 거. 프랑스 가보세요. 그런 게 어디서 막 섞이지. 이탈리아도 그래요. 이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영국, 이 구두 수성공들이요, 구두를 맞추는 동안에 특별히 그 구멍만 난 가림막, 번디라고 얘기하는데 저 가림막을 사용했다. 여자 치마 안 보겠다, 그 말이에요. 발목도 보이면 안 돼요, 원래. 이 빅토리아 시대는 말이에요, 이 청교도의 영향이라기보다 청교도의 전통을 가진 상태에서 극도로 절제되고 도덕성을 표방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빅토리아 시대를 그냥 너무 그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엄격한 절제성, 여자들의 옷도 보면 꽉꽉 막았성, 코르셋 채우고 클리도니 채우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성의 육체를 억압했다는 거야. 코르셋하고 크리놀린이 여자들이 원했어요. 프랑스에서 허리를 최대한 좁게 저렇게 하는 게 미덕이었고, 치마가 넓고 커야 미덕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이렇게 남녀가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코르셋과 크리놀린이 더욱더 유행했다고. 영국은 오히려 아니었어요. 영국의 18세기는 코르셋이라든가 크리놀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어디다 대고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냐고. 코르셋을 벗자, 미친 소리지. 뭐 코르셋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빅토리아 시대는 말이에요, 이렇게 몸도 꽁꽁 감싸고 눈도 어디에다 둘 줄 몰라갖고 막 고개를 빙빙 돌리고, 웬만한 사물에서도 어떤 성기를 상상하는 아주 이상한 사회였어요. 그걸 피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 청교도 정신이 바로 그렇게 흘러와서 그래요. 응? 하지만은 빅토리아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매춘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했다는 거고요. 도시 뒷골목 돌아가기만 하면 성적 향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여자의 역할은 주부 아니면 장녀 둘 중 하나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흑백 논리적인 논리도 빅토리아 시대 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이게 현대 페미니즘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영국과 미국의 그 18세기 말에 탄생한 그 페미니즘은 말이에요, 빅토리아 시대의 그 위선적이고 과장된 그 청교도 내리문화, 완전한 청교도는 아니에요. 이게 뭐 다른 종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교도 내리문화에 대한 반항이었다 이거죠. 이 당시 페미니스트는 말이에요, 빅토리아 시대에 위에서 강제된 억제, 절제만 사회의 대표로 보고 그걸 또
중세까지 이어서 연결지어서 바라봤다고. 한 번 눈에 그렇게 보이면 다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차 세계대전 때 쏟아져 나올 노동 여성들한테 직장 잡으라고 계속 그랬고요. 근데 20세기 초가 되잖아요. 경공업 시대가 천천히 지나간다고요. 이제 중공업 시대로 접어들어요. 여성 수요가 별로 없다고, 노동시장에. 여자가 일할 곳엔 모두 여성들이 이미 들어가 차 있었어. 전신전화국, 백화점, 가게, 선생님, 가발공장, 신발공장 이런 경공업에 여자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었다고. 근데 뭘 여자들한테 다시 직장에 나오라는 거야. 뭔지 알아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이 페미니스트는 말이에요. 여성 수요가 적은 정치, 기업가, 고위 공무원 이런 고위 직업을 타켓으로 삼아서 그런 말을 했던 것뿐이에요. 지금도 똑같고요.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에요. 여성의 공간을 허락하려다든가 이미 공간 다 허락했는데 뭘 또 해? 그게 아니라 더 고위직, 돈 더 많이 버는 곳으로 여성들을 많이 보내라는 뜻이지, 남녀 평등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전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전 시대는 무조건 다 여자들이 못 살았다 그런 거야. 청교도 시대, 빅토리아 시대 모두 여성들이 끔찍하게 살았다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과장하고 과장했다 그 말이에요. 청교도 사회라고 하는 적을 공격하면서 적을 계속 닮아간 게 영국식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앵글로색슨 페미니즘. 그래서 여성들이 말이에요. 사회에 진출하려면 보통 남자가 아니라 성공한 남자를 모델로 삼았다고요. 하늘 같은 남편 이걸 다 버려버리고 동시에 남성 전체를 거부했다는 게, 그 남성이 뭐냐 하면 보통 중산 서민층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남성은 절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깥 사회에 나가서 하늘처럼 떠받든 남자는 바로 성공한 사업가, 사장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20세기 초 미국 페미니스트 했던 짓이에요. 끝없이 했던 짓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 페미니스트들이 훨씬 진짜 페미니스트였다고. 정직하게 참정권 요구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만 페미니스트 같지 않은 페미니스트들이 참정권 요구하는 척하면서 부자 남자한테 계속 접근하고 후원비 받아 챙기고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죠. 그 악한 부분만 골라서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하지만은 그런 개별 사항보다 조금 더 깊은 면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미국 페미니스트들이 자매를 외치거든요. 시스터후드, 자매를 외치는데, 이게 청교도적 배타성에 따라서 여자는 여자끼리 뭉치고 남자는 남자끼리 뭉치고 또 그 뭉친 남성을 적대해버리는, 이 개인주의라고 하면서 절대 남성만은 개인적으로 안 봤어요. 다 집단으로 봐버렸죠. 그래서 남성의 손이 스치는 모든 제스처는 성폭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마녀 사냥을 끝까지 했던 종교파들이 청교도들이거든요. 얘네들한테 결벽증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 영미 페미니스트의 이 남성 적대는 청교도적 결벽성의 또 다른 버전이었다. 그러면서 남자들을 마녀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글쎄 뭐 그렇게 설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뭐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청교도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응? 내가 나가서 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게 전체주의라고. 이것도 큰 한몫을 하고 있다. 이 경건주의적 청교도 정신이 이래요. 전체주의와 배타성이 있다고. 이 모든 특성을 종합해보면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의 공통점은 남성에 대한 질투와 경쟁, 거기에 여권주의의 토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결벽증에 따른 남성 적대가 나올 수가 없죠. 경쟁자로 봤다는 거잖아요. 질투하고.
예. 페미니즘의 모든 게요, 남성을 적대하고 동시에 남성을 또 모방했어요. 남성 문화를. 이게 1910년, 1920년대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이었습니다. 그 남성을 모방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거예요. 남자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사이에. 겉으로는 여권을 부르짖었지만 뒤로는 각종 후원금 다 받아 챙겼고, 겉으로는 남성 적대했지만 부자 남자들만 찾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청교도에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를 닮아버린 1920년대 영국과 미국의 페미니즘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페미니즘과 틀릴 게 있어요? 하나도 틀릴 거 없죠. 게다가 또 폭력성은 엄청나다고. 폭력성은. 이 베타성 때문에 그래요. 베타성이 심할수록 폭력이 더 자라난다 이 말이죠. 1912년 14년 영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야, 사회 기반 시절 폭탄 던지고, 정부기관에 폭탄 던지고, 교회에 폭탄 던지고, 일반 지하철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일반 공원에도 폭탄을 설치하고, 일반 노동자들이라는 노동 건물에다가 폭탄을 던져갖고 2명이나 죽었어요. 공장은 다 불에 타버리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폭탄 짓거리를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페미니스트의 이 폭력성이 이게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오로지 영국과 미국에서만 이런 폭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이 런던 시티 영란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놓았다고, 영란은행에다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그냥 안 터진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 제거를 했죠. 페미니즘이 말이에요, 길거리 시위나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여성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폭탄을 터뜨려버렸다고. 스코틀랜드 로슬린 교회에서도 폭탄을 터뜨렸어요. 왜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가서. 로슬린 교회는 또 왜 폭탄을 던졌을까 저기다가. 아주 크게 터졌거든요. 로슬린 교회가. 저기 성전 기사단의 본부잖아요. 성전 기사단도 은행이라고 봤나? 왜 폭탄을 던졌을까? 아무튼 한 2년간 50여 차례 방화를 저지르고 우편 폭탄을 던지고 암살을 시도했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동원했습니다. 로이드 조지한테도 편지 보내놓고 편지 안에 작은 폭탄을 설치하고 그랬다고. 이 페미니스트들이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었던 페미니스트입니다. 이 청교도적 전통을 지닌, 이 급진적 개신교의 전통을 지닌 페미니즘이 1990년대 다시 들어오잖아요. 급진 페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별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죠. 또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의 그 이런 세디스트적인 폭력성, 남을 괴롭히면서 속으로 즐거워하는, 부자 남자를 제외한 보통 중산 서민층 남성에 대한 적개심, 출세를 그렇게 지향하고자 하고, 거짓말에 어떠한 감정도 흔들리지 않는 이 위선적이고 이 거짓말의 성격을 한국 페미니즘이 그대로 수입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청교도 복음주의가 유교와 만나갖고 한국 여성들한테 영향을 주었나? 한국의 장로교가요, 그게 청교도적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복음주의적 뿌리도 갖고 있고,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물들여서 결국 유교적인 결벽성과 같이 만났나?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미국 페미니스트처럼 폭력적이고 악랄하고 적대적이고 물질적인 스타일로 페미니즘이 만들어졌는 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보통 그 페미니스트들 말이에요, 어릴 적 기억이라든가 남이 자기한테 욕했던 것들, 평가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 신체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한 사춘기 성인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남의 평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 완전히 청교도하고 유교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응? 남의 평가와 체면에 자기 자아를 다 집어넣어버리는, 그게 청교도와 유교사회의 공통된 특징인데 그것 때문인가?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주로 미국 청교도적 영향하에 있던 영국이 처음에 출발했지만 미국 페미니즘의 남성 적대적이고 가족을 가벼이 여기고 부자들을 쫓아다니며 남을 괴롭히는 걸 되게 즐기는 세디즘이라든가 거짓말의 천지를 이루고 있는 이런 미국 페미니즘을 그대로 한국 사회가 그대로 모방해서 드러내 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랬는가? 그것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봐야 한국만의 올바른 페미니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다시 우리를 반성할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